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의학 상식에 관해서 연속 시리즈로 성교부 요청에 따라서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막연해서 무슨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의사가 된 지 51년째 되는 해입니다. 1974년도에 인턴을 했거든요. 고려대학교에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51년 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숱한 사람을 죽였어요. 저절로 죽습니다. 아무리 내 환자라도 때가 되면은 자연사, 암, 이런 걸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우리 매일같이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나가든지 전업주부 집안일을 하든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일이 우리가 하나의 일상이라 부르죠. 이 일상이 매일매일 주말에도 토요일날 교회 나오고 이 일상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죠? 우리가 그거 갖다가 죽는다,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마치 죽음은 남일처럼 얘기해요. 누가 죽었대. 왜 죽었지? 안 됐다. 자기는 안 죽을 줄. 이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평균 수명이 의학적으로 120세거든요.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지만은 죽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죽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개인 생각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니까는 죽는 사람 엄청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도 말할 것도 없고 3년 부산병원 7년 동안 근무하면서도 많은 사람 죽는 거를 제가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그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딱 죽는 순간에 죽었어. 그럼 잠잔다 그랬죠, 성경학적으로. 내가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언제? 주님이 재림할 때겠죠.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올라와 천년 생활하고 다시 오는 우리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근데 눈을 뜨고 주님을 딱 보고 그냥 다시 자뿌리면 천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영멸하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죽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재림의 날이다. 재림 날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 다시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남자분이 80.3세고 여자분이 86.3세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저희 남자가 6살 더 많이 살아요. 이 호르몬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서 내 나이 빼고 지금 내가 76세거든요. 평균치만 살려도 한 5년 있으면 이제 평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가 계산하기 쉬워요. 내가 죽는 날이니까 그동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개인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65세예요. 65세까지는 건강 수명이고 그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이제 어떤 약을 먹는다든지 병 치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이죠. 자, 그 죽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제일 억울한 죽음이 뭡니까? 요번에 최근에 일어날 서울시청에서 교통사고 급발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청년들이 9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청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한참 살 나이에 작년 11월 달인가 저 춘천에서 새벽기도 갔다가 오신 세 분의 그 권사님이신가 횡단보도 걷는데 80 넘은 남자분이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냥 횡단보도 권사는 세 사람 다 치워서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그러고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도 우리는 그런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좀 억울하죠. 근데 제가 많이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암 환자입니다. 암.
우리 잠깐만 성경 구절 한번 봐드릴게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로 세월이 쏜 화살 같아. 순식간에 내가 벌써 이 나이까지 왔어요. 70이라고 해서 평균 성경이 좀 비슷해요. 강건하면 80이다. 다 얘기했던 거고요. 닥터 로스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 환자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내가 딱 암에 걸렸어요. 불치병이에요.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닙니다. 보통 이제 폐암, 뭐 추장암 이런 것들. 그럼 어때요?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지? 말이 안 돼. 다른 병원 가게 돼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서 다시 확진을 받죠. 그것도 마찬가지 당시 폐암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난 몸도 괜찮은데 왜 그래?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며칠은. 두 번째 단계 뭐냐면은 그래도 몸이 안 좋고 점점 나빠지는 걸 느끼거든요. 하필이 왜 나지? 내가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수억 인구 중에서 내가 왜 암에 걸리지?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의사들, 간호사들, 뭐 친구들한테 분노를 해요. 하나님께 분노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부정하고 뭐 분노하고 이래도 좋아지지 않잖아요. 병은 병 진행되니까. 나중에 우리는 많이 하는 거 있죠.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정말 착하게 살게요. 믿음대로 살게요. 이렇게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심지어 교회 안 나가던 분들이 교회 하나님 믿게 돼요. 우리 삼립부산병 모 과장님이 황광병원으로 침례받던 기억 나십니까? 안 좋아하니까 안 나오시죠? 안타까웠지만은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뭐 장기 기증하신 분도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좀 연장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우울증이 걸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봤자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틀렸어. 이제 꿈이고 희망이가 없다. 이렇게 좌절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으로 수용을 합니다. 이대로 내가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자.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과정을 닥터 로스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이성적인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믿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생활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구분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이제 의학적인 것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텔레비 보시면은 왜 사람이 갑자기 차 안에서 쓰러졌어? 아니면은 길가다 쓰러졌는데 막 사람이 쫓아가서 심폐소생을 하죠. 그래서 119 부르고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경우에 이게 급사가 제일 많은데 이제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게 관상동맥이라고 있었는지 심장이 한번 수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레셔가 엄청납니다. 수술방에서 동맥 잘못 건들면은 피가 천장에 같아요. 확 뿜어서 저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피순환이 있어서 영양분 공급도 하고 산소 공급도 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 심장이 자기도 피가 가야 돼요. 어떻게 갈까요? 우리 그
깔때기 저 빈 병에다가 깔때기 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심장에 발부가 있거든요. 깔때기처럼 피를 수축할 때 나갈 때 피가 거의 고였다가 그 힘으로 돌아가는 게 이 관상동맥이에요. 이게 관상동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흉통이 오는 거예요. 그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큰 바위 덩어리가 내 가슴 누르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심합니다. 근데 간혹 아주 드물게 소화장애, 위장장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몇 사람 잡아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뻘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동맥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것이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그렇게 정상이에요. 피가 잘 통하죠. 근데 노란 거 보입니까? 여기 이제 지방이죠. 여기 오른쪽 더 가면 반쯤 맥혔다가 이제 맨 끝에 맥히면 이렇게 돼요. 이걸 확대시켜 보면은 왼쪽에 그 적혈구 보이죠? 피가 하얀 게 기름 덩어리예요. 못 가게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피가 밑으로 안 내려가면 그 세포가 죽습니다. 세포가 죽으니까 심근경색이 오고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 더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게 심혈관에 막힌 거라면은 우리 스탠드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우산 있죠? 우산 필 때 딱 누르면 자동 우산 착 펴지죠. 그런 식으로 요 막힌 부위에 갖다 대고 스탠드를 딱 하면은 철사줄이 딱 해서 이제 벽을 갖다가 넓혀주죠. 그러니까 피가 응고되지 말라고 평생 항우제 써야 되고 한 10년 되면은 갈아야 돼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혈관을 잘라내고 정맥을 끊어다가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병들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얘기해드린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얘기 많이 들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서 콜레스테롤 약 타러 왔다고 그래요. 콜레스테롤 약 타러 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 많은 게 중성지방 인지질인데, 자 콜레스테롤 보게 되면은 제가 체크합니다. 환자들 금식하고 오면은 총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네 가지 체크합니다. 제가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뭐냐면은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을 갖다 계속 끌어당겨요. 자기가. 그러니까 피 속에 지방이 없어지게 만들죠.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뭐냐면은 지가 계속 지방을 내보내. 그러니까 혈관을 탁하게 만들죠. 기름기로.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콜레스테롤 갖다가 떨구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기 안 먹고 음식 조절하고 매가지 운동하고 그럼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먹은 음식의 30%만 우리가 흡수가 되고 나머지 다 버려지는데 콜레스테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체 내에서 우리 몸 안에서 75%가 생성이 돼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약을 쓰면은 간단해요. 스타트 계통 약 하나 쓰면은 잘 떨어져요. 약 하나 먹는 거 뭐 힘드세요? 그리고 나서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훨씬 좋아지겠죠. 그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뚱뚱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오래 산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의학 상식을 뒤주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200에서 한 250 정도 되고 이것이 오히려 오래 살더라. 배 나온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 조절에 대해서 심혈관 계통 좋아질 망정 반대로 뇌출혈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간질환이나 간암이 더 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역설적인 얘기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스테틴 약품 대한 얘기 해주었고 시간이 없어서 벌써 2분 지났네요. 두 번째가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안 가는데 오메가3 한번 이해가 됩니까? 오메가3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오메가3가 뭐냐면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뭐냐면은
콜레스테롤 아까 집에 우리 몸에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지지 못해.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안 먹고는 안 돼. 이걸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60년 전에 덴마크 의사들이 그 그린랜드라고 있어요. 이누이트, 에스키모들이 주식이 물범 물기아네요. 그거 보면 다 기름덩어리거든. 희한하잖아. 기름덩어리 먹었는데 심혈관 계통이 멀쩡한 거라. 더 좋아.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바로 오메가3 때문에 그렇다. 오메가3가 거꾸로 지방산을 떨궈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우리 못 만들잖아요. 음식을 섭취하는데 뭘 먹어요? 고기, 생선, 고등어, 청어 이런 거. 이거 일주일에 최소 2번 먹어야 돼. 더 높이 쓰려면 매일 먹어야 돼. 그러면은 생선 한 번으로 먹을 수 있어. 중금속 뭐 중독돼 있고 문제가 많잖아요. 오메가3 하나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가 지금 전부 오메가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길어지는데 그거 관두고 오메가3만 얘기할게. 근데 오메가3를 갖다가 요새 뭐라는 줄 아세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먹지 마라. 효과가 없더라. 또 많이 먹게 되면은 심방세동이 심질환이 생기더라. 당뇨병도 생기더라. 또 뇌경색 있는 사람들은 출혈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쭉 종합해 보면 그래도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제 얘기고 수시로 변해. 그래서 의사들도 공부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매일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하도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지방산이 아까 말한 오메가3 이런 거 트랜스 지방산 얘기 들어보셨죠? 트랜스 지방산은 뭐냐면은 식물성 유제에다가 산소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고체화됐거든요. 우리 마가린 알죠? 마가린 먹으면 안 돼요. 마가린 절대 나쁜 거. 그 전부 다 나쁜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뭐 쇼트닝 그 기름 있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치매 얘기예요. 치매 얘기는 왜 하냐면 아까 인지질 있죠? 인지질 때문에 두 번째 있던 인지질에 문제가 있어. 그 치료제가 주로 포스파티딜세린 인지질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치매 약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효과가 증명된 게 없어요. 혹 지연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줄 게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포스파티딜세린 계통 인지질을 주는 거예요. 뇌는 그 혈관 분포가 굉장합니다. 배리어가 심해요. 함부로 못 올라가요. 혈액이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근데 치매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알츠하이머 이게 바로 치매고, 그러니까 뇌세포가 아밀로이드 축적이 되어서 세포가 망가져요. 뇌세포가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 죽고 해서 뇌세포가 상하니까는 사람마다 못 알아보고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50%, 60%. 근데 두 번째 많은 거는 혈관성 치매를 들어보셨어요? 혈관성 치매는 뭐냐면은 피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아까 말한 고지혈증 이런 걸 얘기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조금 예우가 있죠. 왜냐하면 막혔으면 약을 주면 되고 여기 막혔으면 수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좀 희망이 있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건너뛰는데, 자, 고지혈증이 우리 몸엔 굉장히 콜레스테롤이고 중성지방이고 인지질이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과하게 되는 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고지혈 치료하는 거지만 그 의학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짧은 시간 할 얘기도 없고 얘기를 하고, 자, 고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 들어보셨어요?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1분 60초, 60분이 1시간, 하루, 그다음에 30일, 1년 360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부르고,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을 얘기해.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제가 어디 가서 이 보시면 전부 다 그래. 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그래. 저는
젊어 보이는데 사람들 보면 100% 저보고 할아버지 취급을 하거든요.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야, 인사해 할아버지한테. 특히 이제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에서 주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든다. 시간이 의미 없이 단지 흐를 뿐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세월이잖아, 시간이잖아요. 이거 막을 길이 없죠.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약봉지만 좀 더 늘어나죠. 이것이 그런 시간인데, 카이로스 시간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할아버지 상대하고 보면 저희 병이 노인병 병원이거든요. 마음은 청춘이. 80대에서도 마음은 청춘이다. 카이로스 시간은 인생은 나는 연속이고 젊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인식이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안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는 거, 새로운 공부도 한다. 삶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는 비록 겉모습 후패해서 늙어가지만은 속마음은 젊은 거예요. 이거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소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어떠세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 가려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인데 70대 건강 이상 살라 그러면 첫째, 뭘 하든지 은퇴하지 마라.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다. 햇빛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눕지 말고 움직이며 일부러 외출을 해라. SNS를 즐겨라. 지인과 토론하자. 느슨한 운동을 습관화해라. 전 밥 간단히 먹고 매일같이 한 50분 걷거든요. 운동 아니라고 나는 손까지 망정 제가 한 2년 이상 걷고 있어요.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의사라고 자만을 했어요.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야, 당뇨 뭐 간단하지 뭐 약 먹고 약 하면 돼. 천만의 말씀. 약 먹고 음식 가리지 않고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느슨한 운동을 습관해라. 혈압, 혈당치를 과하게 조절할 필요는 없다. 하나 더 있는데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 얘기는 참 못하겠고, 예. 이게 그 얘기시고, 자, 행복의 비결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많이 들은 얘기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굴의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갈까 두려워합니다. 일상에 여러분들 생활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